개그맨 중에 황현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. 황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, 저는 이제 예전에 개콘에 나왔을 때는 개그 콘서트에서 되게 이제 기발하게 이제 이 개그 연기를 잘 해서 되게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이제 개그맨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. 근데 언제부턴가 개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재테크 쪽에 뭐 강의를 하러 다니고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이고 이 TV에서 배국대 자산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. 왜냐, 배국 자산가다라는 얘기만 딱 들어도 왠지 그가 되게 투자를 잘해서 이 부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신이 번 돈이 혹은 자신의 이제 출연료가 유재석 수준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사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안 좋더라고요. 뭐 재테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해주고 그쪽 분야에 분명히 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가 말하는 이제 내 보이는 모습 아니면 얘기하는 것들, 이게 딱 그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딱 그 컨텐츠 딱 그대로를 흉내내서 저는 되게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.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? 그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배국 자산가라고 얘기하고 유재석을 이제 빗대면서 자신을 얘기하는 걸까? 이런 이제 좀 의심이 좀 많이 드는 거죠. 결국은 제대로 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좀 제대로 된 신뢰,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왠지 이 유명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부정적이죠.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들더라고요.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배국 자산가다라고 떠들어대는 이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. 39세 배국 부자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? 뭐 특급 호텔을 이용해라, 퍼스트 클래스를 타봐라, 뭐 그러면서 부자가 된 기분을 느껴라, 즐겨라. 그놈 이제 강남에 빌딩에서 매주 이 강의를 무료 강의하고 이제 그 강의 속에서 자신과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코칭, 개인적인 상담, 개인 관리 해준다라고 하면서 투자라고 얘기해서 결국 나중에 깜빵 갔죠. 그런 이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딱 레파토리가 되게 이제 사기꾼, 사자들 같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개그맨이었는데 이제는 참 되게 꺼려하는 사람이 돼버렸죠. 황현이 이러면 아, 황현이 사기꾼, 이게 제 머릿속에 그냥 딱 입력이 돼버린 겁니다. 물론 실제로 현재 지금 그가 뭐 사기를 쳤거나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. 근데 그가 하는 말, 그가 하는 레퍼토리가 너무나도 그 재테크 사기꾼들, 재테크 업자들이 하는 이 컨텐츠와 너무 흡사해서 저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. 그저 그렇게 남들에게 유혹하고 남들을 현혹시켜서 그냥 해먹으려 하는 그런 놈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. 아니 왜 자신이 이 남의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쪽 분야에서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뭐 배국 자산가라고 얘기하고 출연료를 얘기하고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. 저는 이제 그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이 나름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원래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얼마 번다라고 외부에 가서 얘기 안 합니다. 얘기하면 파리가 달라붙고 도와달라 그러고 기부하라 그러고 별의별 놈들이 다 달라붙는데 그걸 왜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. 백억대 자산가다.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, 예를 들어 이제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. 그런데 그 건물을 90%의 대출을 일으켜서 샀어요. 자기 돈 10억, 90억은 대출 받아서 샀어요.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이제 감정평가가 10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 100억대 자산가야. 왜?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잖아.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.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세히 확인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? 순자산은 10억이죠. 부채가 90억이고. 근데 이제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이 사기꾼들이 되게 잘하는 얘기가 나 100억대 자산가야.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저 개그맨 중에 뭐 김경진인가 뭐
하는 그가 또 언론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? 자기는 뭐 30억대 자산가가 됐다고, 부자가 됐다고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자산 확인해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투기죠, 갭투기. 뭐 10억짜리 집 사는데 뭐 1억 들여서 9억 전세 주면 그게 이제 뭐 그네들 계산법대로 하면 이제 10억 자산가 되는 거예요. 그런 집 3개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30억 자산가가 되는 거죠. 부채가 27억이고 자기 돈이 3억인데 그걸 30억 자산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요, 이 집이 3채고 10억짜리 집이 3개인데 30억 자산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3채가 10억짜리가 8억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? 38, 24니까 30억 자산가가 24억 자산가로 바뀌죠. 그리고 이 자신이 들였던 자신의 원금 3억이 날라가고요. 24억 자산가가 되지만 마이너스 3억, 27억은 빌려서 이제 갚아야 될 돈이고, 근데 이제 그 집을 팔아도 이제 빚을 다 못 갚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의 이 자산이 순식간에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.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10억짜리 1억 주고 사고 9억 전세 주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는데 그게 10억짜리가 15억 되면 뭐 세채니까 그래 5억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5억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했겠죠. 근데 현실은요, 오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레버리지 이용해 가지고 무리하게 샀는데 집값이 많이 내려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.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진다 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없이 금방 뿌리고 헛소리 비직비직 하는 인간들,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개박살이 나는 거죠. 앞으로의 4년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마 꽤 많은 이들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걸을 겁니다. 되게 무서운 일이죠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빚을 정말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빚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 우습게 생각하는 그 빚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빚을 정말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빚만큼 무서운 게 없다. 빚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. 황현이 100억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황현이 100억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만큼 무서운 거다. 빚은, 빚이 우리의 삶을 뭐 좋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이런 얘기하는 놈들 있잖아요. 다 사기꾼입니다. 쓰레기들입니다. 그런 놈들 말에 놀아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생각하지 마라.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며 살아가라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